안녕하세요, 익스입니다. 뭘 할 거냐?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16주년 그랜드 세일 행사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11월에 했던 광군제보다 더 많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총 5개였는데 오늘은 15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화면상에서도 2개가 없는데 하나는 이 시계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소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뭘 가져왔냐? 샤오신 패드 프로 GT, 요가탭 프로 12.7, Y700 4세대 태블릿, 거기에 더해서 Y700 3세대 태블릿도 있고, 다음으로 조날 ED12 프로 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와 레판트 M3 맥스 로봇 청소기, 또 도커미 F108 프로 풀배열 키보드, 다음으로 가민 포러너 265 스마트워치, 로지텍 G-슈라2 SE 무선 게이밍 마우스와 G502X 플러스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 사운드피츠 H3 무선 이어폰, 에디파이어 QR30 스피커, 유그린 100W 충전기와 145W 2000mAh 보조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우스랩의 2.5K 144Hz 휴대용 모니터까지 총 15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총 할인 금액과 할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 00시에 공개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추가할 거고, 오늘 영상은 그래서 힉스가 어떤 제품을 소개할 건지 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역대급 할인 행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역대급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첫 번째는 현재 엄청난 고환율이고, 두 번째는 메모리값 폭등으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그런 제품들이 더불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당장 샤오신 패드 프로 GT가 쿠팡 상시가로 대부분 28에서 32만원에 판매했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거의 4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올랐다는 소리겠죠. 자, 아무튼 역대가 할인은 아니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행사 일정은 3월 16일 00시부터 3월 25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기간 내에 꼭 구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총 15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영상 길이가 진짜 2시간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특징만 빠르게 알려드리고, 혹시 만약에 그 사이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GT예요. 이 태블릿은 요가탭 AI 11.1 태블릿의 직구 버전이죠. 참고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태블릿은 총 4개인데 이미 인기가 다 많은 제품이라 만약에 원하는 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하시면은 구입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이 샤오신 패드 프로 GT죠. 11인치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LCD 패널에 최대 800니트의 밝기와 144Hz의 주사율을 보유했죠. 특히 가격 대비 밝기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감도 좋았고, 또 그리고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젠3 컷칩이지만 마비노기 모바일을 높은 옵션으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성능도 준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이 샤오신 패드 프로 GT를 이길 수 있는 태블릿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온 태블릿이에요. 자, 그리고 이 태블릿은 휴대성도 굉장히 우수해요. 이게 스펙 기준 두께 5.99에 무게는 458g인데 같은 급의 제품과 비교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휴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얇고 가볍다 이 소리죠. 결과적으로 태블릿이 필요한데 성능은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휴대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싼 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신다면은 이 태블릿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노버의 요가패드 프로 12.7 태블릿입니다. 정발 이름으로는 레노버 요가탭 플러스 AI 태블릿이죠. 자, 이 태블릿은 대화면 태블릿이 필요하지만 오포패드 4 프로 같이 60만원대 금액은 부담스러워 라는 분들에게 좋은 태블릿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태블릿은 대화면 태블릿에서 가성비 종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죠. 이 태블릿은 스냅드래곤 8 젠3 풀칩이라 성능도 괜찮고 2.9K 해상도에 최대 밝기도 900니트, 주사율도 144Hz죠. 이렇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스펙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영상용으로 좋냐면은 스피커 성능이 미쳤어요. 이게 총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당장 샤오신 패드 프로 GT 태블릿과 비교해도 음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베이지색이 굉장히 잘 나와서 디자인도 괜찮고 무게가 640g 정도이긴 하지만 화면이 큰 점을 감안하면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성능 좋은 영상용 가성비 태블릿을 찾으신다?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도 너무 좋고요. 자, 세 번째는 Y700 4세대 태블릿입니다. 8.8인치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휴대성이 우수한 고성능 태블릿이에요. 참고로 제가 Y700 4세대 태블릿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작동이 잘 되죠? 한 개가 더 생긴 거고요. 제 거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 Y700 5세대가 국내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국내 정발이긴 해도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요. 할인을 해야 가격이 95만원부터 시작이죠.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 하기 때문에 하나 사야 되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그 말이 뭐냐, 기존 Y700 4세대가 이번 연도에도 인기가 많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번 광군제처럼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디스플레이도 보면은 3K 해상도에 최대 600니트의 밝기 그리고 165Hz의 주사율을 보였죠. 물론 디스플레이 스펙도 너무나 준수하지만 이 잘 보시면 화면 크기가 8.8인치이기 때문에 영상용보다는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특화된 태블릿이 바로 이 Y700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SD 카드도 최대 2TB까지 지원한다는 점도 큰 메리트 중 하나죠. 자, 네 번째는 Y700 3세대입니다. 일단은 영상을 찍기 전에 추가가 돼가지고 오늘 샘플은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Y700 5세대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 보니까 Y700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 갑자기 반등을 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떡상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제 생각은 Y700 3세대도 충분히 현역이라고 생각해요. 스냅드래곤 8 젠3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 2.5K 해상도에 최대 밝기 900니트, 주사율도 165Hz죠.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SD카드 슬롯이 3세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Y700 3세대 정도면은 당연히 이번 연도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태블릿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Y700 4세대 좋은 거 알겠는데 나한텐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면은 3세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존알 ED12 프로 무선 진공 청소기예요. 자, 여기 책상에 이렇게 길게 올려놨죠. 이 무선 진공 청소기는 제가 실제로 괜찮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 후기를 보면은 리뷰도 많고 가격 대비 별점도 괜찮죠? 이 제품은 이번 할인으로 약 10만원대 중반에 구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충전기와 거치까지 가능한 스테이션도 같이 줘요.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가성비로 견줄 수 있는 제품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입력도 최대 9000파스칼로 우수하고 이렇게 음료수와 과자 부스러기가 있어도 한 번에 청소가 가능하죠. 더불어서 온수 세척과 더불어 열풍 건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스테이션에 올려놓으면은 따뜻한 물로 걸레질 세척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바람으로 이 걸레를 말려준다는 말이죠. 아니 10만원대에 이게 되나 싶었어요. 또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수통과 오수통도 구분되어 있고 브러쉬 커버를 탈착해서 브러쉬를 직접 빼서 세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주면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그리고 청소가 끝났다 스테이션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바로 충전이 되죠. 다음 여섯 번째는 레판트 M3 Max 로봇 진공 청소기예요. 이 로봇 청소기도 실사용 평이 좀 괜찮길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 로봇 청소기는 당연히 물걸레 기능도 있고 1회 충전으로 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카펫 감지 기능이 있어서 약 9mm 정도 물걸레를 들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대 2만 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보유했고 엉킴 방지 사이드 브러쉬 탑재로 머리카락이나 반려견의 털을 최대한 깔끔하게 흡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올인원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거는 이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높이가 좀 작아서 요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제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 보면은 체감이 되죠. 다만 말 그대로 높이가 낮다 보니까 정수통과 오수통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여기서 정수통을 한번 빼보면은 요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한 스펙상 2.5리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막 물 채우다 보니까 잠깐 채우면 끝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하다가 뭐 중간에 물을 다 써가지고 다시 채워줘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자주는 갈아줘야 된다 이거죠. 다음으로 열풍 건조 기능도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서 청소할 수 있다는 점과 손쉬운 세척이 가능한 분리형 트레이, 나아가서 안정적인 장애물 피하기 등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가성비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열어주면은 이쪽에서 쓰레기를 빼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어플을 통해서 원하는 청소 시간대, 청소 계획, 스마트 매핑, 청소 공간 설정, 금지구역 설정 등 원하는 스타일로 청소를 할 수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독거미 아우라 F108 프로 키보드예요. 사실 독거미는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다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엄청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블랙과 화이트 옐로우 조합으로 가져왔고 스위치는 다 카라멜 라떼 축이에요. 저도 이거는 행사가 정확히 시작되어
들어가야 아는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다양한 색상과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때 원하는 색상과 스위치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코드를 넣었을 때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선택이 된다는 걸 거예요. 자, 아무튼 독거미 키보드는 타건 소리가 중요하니까 바로 타건 소리로 한번 가보시죠. 여덟 번째는 가민 포러너 265 스마트워치입니다. 자, 여러분, 런닝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차셔야겠죠? 자, 아무튼 이 스마트워치는 46mm이고 1.3인치 아몰레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가민 최초로 올레드가 탑재된 포러너 모델이라고 합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예전 갤럭시워치 느낌? 자, 그리고 이렇게 터치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이 스마트워치는 배터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 가민 포러너 265 스마트워치는 최대 15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다른 제품들도 그렇고 약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짧게 할게요. 당연히 앱 설치는 당연히 필수고, 자, 여길 가보시면은 간단히 걷기 운동을 해봤는데 크게 걸은 거리와 시간 그리고 페이스가 나오고 요걸 눌러주면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자세히 나와서 왜 런닝 하시는 분들이 이 가민 스마트워치를 차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내려보면은 뭐 심박수나 소모된 칼로리,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통계에 가보면은 진짜 엄청 많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페이스, 속도, 타이밍, 달리기, 걷기 시간, 심박수, 운동 효율, 파워, 런닝 다이나믹스, 그 외에도 고도까지 정말 많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랩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차트에 가보시면은 몇 가지 지표들을 차트로 볼 수 있거든요. 뭐 페이스, 참고로 이 아래 화살표 표시는 눌러주면은 다른 항목이 또 뜨는데 눌러주면은 또 역시 다른 차트로 바뀌어져요. 아무튼 운동 효율, 고도, 파워, 케이던스, 보행 길이, 수직 비율과 진폭, 접지 시간, 런닝 걷기 시간, 심박 존별 시간, 파워 존별 시간까지 다양한 항목들을 차트로 볼 수 있고, 잘 보시면은 시간 기준으로 그래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리로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로 바뀌었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시간, 거리 이렇게도 바뀌어요. 그 외에도 자세히를 가보면은 여기서 건강 통계도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스마트워치 무게도 47g으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런닝하는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다음 9번째는 지슈라2 SE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지슈라2 시리즈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지슈라2 뿐만 아니라 덱스 이렇게 대부분의 라인업을 사용해봤는데 진짜 가성비는 이 지슈라2 SE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지슈라2 대비 최대 폴링 레이트가 낮고 배터리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동안 메인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쉘도 기존 지슈라와 동일하고요. 자, 아무튼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손목 통증도 크게 없고 또 파워플레이 호환도 가능하니까 따로 충전해둘 필요도 없겠죠? 물론 지슈스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와서 판도가 거의 바뀌다시피 했지만 지슈스는 현재 품절이기도 하고 가격이 거의 30만원 그 근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성비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렇기에 더더욱 이 지슈라2 SE 선택도 가성비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로지텍 G502X 플러스 마우스예요.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어서 더 메리트가 좋은 마우스죠. 이 마우스는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게이밍에 목적을 두신 분들에게 좋은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포스 스위치와 라이트 스피드 무선을 지원하고 히어로 25K 센서 탑재와 더불어서 파워플레이 호환까지 가능하죠. 이게 최대 14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방금 설명해드린 지슈라2 SE도 그렇고 둘 다 파워플레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플레이가 있다고 하시면은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DPI 조절 버튼이에요. 근데 너무 크기가 커서 이렇게 잘못 누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똑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갖고 있어야겠죠? 아무튼 뺀 모습을 보면은 요래요. 또 초고속 스크롤 휠도 지원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G허브에 들어가서 여러 키에 대한 매핑도 가능하죠. 다음으로 하단에는 PTFE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매끄러운 마우스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다만 무게가 좀 있어요. 이게 스펙 기준 102g이기 때문에 완전 가벼운 마우스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지슈라2 SE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게감이
부담감이 있는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11번째는 사운드 피츠 H3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 사운드 피츠라는 브랜드는 제가 옛날에 유료 광고 영상으로 캡슐 3 프로라는 무선 이어폰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H3 제품이 출시했길래 사용해봤는데 역시 음질이 괜찮아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이게 케이스인데 가로로 크기가 좀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상단 커버가 반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이 지문이 너무 잘 묻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쓰이고, 여기에는 사운드 피치라는 글자와 블루투스 연결 버튼, 또 이 아래에는 C타입 포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블랙과 골드의 색상 조합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열어주면은 이어폰이 나오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전 당연히 검정색과 블랙의 조합으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투명 디자인이 적용돼서 내부가 다 보이죠. 물론 잘 보시면은 고급 소재는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 같긴 한데 그래도 독특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한번 착용을 해보면은 이 하우징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귀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보시면은 저도 귀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엄청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장시간 쓰게 되면은 좀 압박감은 느껴지겠다 싶었습니다. 귀가 작은 분들 한해서요. 자,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이레스 인증에 더해서 스냅드래곤 사운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LDAC 지원에 더해서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탑재로 최대한 음질을 끌어올린 무선 이어폰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음질에 대한 후기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최대 37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0분 충전에 2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하고 피치 오디오 앱을 통해 여러 설정을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터치로도 제어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12번째는 에디파이어 QR30 스피커예요. 일단 에디파이어는 스피커가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메인으로 M60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S300과 MR5 리뷰 영상도 올렸었죠. 자, 그래서 이 QR30의 매력 포인트는 이 감성적인 조명이에요. 이 조명이 내부까지 보이고 음악에 따라서 조명이 춤을 춥니다. 아주 신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도 컴팩트해서 전 만족했어요. 물론 M60보다는 살짝 크지만 그래도 MR4나 MR5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작은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책상 크기가 작으신 분들이나 크기가 중요하신 분들에게 매력적인 스피커 같아요. 그리고 0.75인치 트위터와 2.75인치의 미드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5W로 총 출력은 30W입니다. 솔직히 웅장하고 뭐 광활한 사운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사용하기에는 준수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은 몇 가지 버튼들이 있고 후면을 보면은 USB-A 케이블과 aux 케이블, 그리고 스피커 연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있죠. 13번째와 14번째는 유그린 100W 충전기와 케이블, 그리고 2000mAh 145W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일단은 유그린 100W 충전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구매하실 때 케이블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이렇게 케이블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충전기는 제가 지금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충전기인데 이거는 행사가 끝나기 몇 시간 전에 할인 코드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제가 좀 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100W라서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무엇보다 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점도 저에겐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마감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이게 잘 보시면은 배 같은데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보시면은 리뷰가 1899개인데 평점이 4.9점으로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C타입 포트 2개와 A 포트 1개로 총 3가지 기기 동시 충전이 가능하죠. 자, 다음으로는 2000mAh 145W 유그린 보조 배터리예요.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배터리 잔량과 몇 와트로 충전 중인지 이런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뒤쪽에 C포트로 충전을 하면서 다른 기기를 충전해 줄 수 있는 패스스루 지원 보조 배터리예요. 거기에 더해서 상단을 보면은 C2를 지원하죠.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해요. 후면의 C포트는 최대 100W를 지원하고 그리고 앞쪽 C포트는 최대 45W, 그 아래 A포트는 22.5W까지 지원합니다. 물론 최대로는 145W까지만 사용 가능하겠죠. 크기 같은 경우 가로 6cm, 세로 6.8cm, 높이 11.8cm로 한 손에 들었을 때 딱 요 정도 사이즈고 무게는 약 555g으로 약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등의 고출력 기기를 충전한다고 하시면은 하단 C포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들어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또 휴대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나 고정된 자리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 만약 그때 충전 포트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면은 너무나 좋겠죠. 마지막 15번째는 제우스랩의 휴대용 보조 모니터입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이번 미국 출장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2.5K 해상도에 최대 500니트의 밝기, 그리고 주사율은 무려 144Hz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IPS 패널이기도 하죠.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맥북 같은 노트북과 연결하면은 큰 활용성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터치는 안 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해상도도 2.5K로 높고 밝기도 준수하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맥북을 들고 외부에서 업무를 할 일이 생겼다, 좀 길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꼭 들고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거치대가 있고, 또 이렇게 배사 홀을 지원하기에 모니터 암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원 코드와 케이블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원 코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노트북과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안정적인 상황을 원한다고 하면은 전원 코드 여유가 있으시면은 연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도 각각 1W 출력으로 총 2개 있고, 구성 포트를 보면은 C포트 2개, 미니 HDMI 포트와 반대에는 3.5mm 오디오 포트, 다이얼 버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처음 구입할 때 화면이 어둡거든요. 다이얼 버튼을 위로 올려주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알리 행사 제품 총 15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품도 너무 많고 그에 따라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특징들만 간결하게 얘기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기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알리익스프레스와 두 번째 협업을 진행했죠. 그래서 또 다음에도 함께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제품들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가져온 제품들도 다 평이 좋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